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익산하면요, 우리나라 교통 물류의 중심지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원율 익산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1년 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빠르게 좀 지나갔다고 여겨지세요? 어떠세요? 예,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는 전임 시장님들이 벌려놓았던 사업들 마무리하는데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정리가 됐고요. 이번 2년 차에는 예. 이제 우리 익산의 성장 동력을 좀 살려가는 장기적인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지지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익산이 고향이시고 하니까 익산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또 어찌 보면 그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걸 늘 머릿속에 이제 염두하고 그려 오셨을 텐데 1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시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뤄낸 성과다.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익산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그 부채 문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저는 취임해서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희 1년 동안에 기업체 40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또 분양계약 기준으로 실제 계약금까지 받은 기준이기 때문에 네. 허수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분양률이 10%가 안 됐던 것을 35%가 넘어갔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우리 시민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산업단지도 40%대에서 50%대까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3기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안들 모으는 것 같은데 예. 진입로고 좀 공사가 이루어지면 더 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본래 진입로 공사는 2019년까지 저희들이 예.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국비는 다 받아서 투입을 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800억을 그동안에 마련하지 못해서 예. 중앙정부가 계속 접촉을 네.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대선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게 예산 확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시 예산으로 한 1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네.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다시 추진을 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다가 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진입로 공사 국비가 그러면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1순위네요. 현재는 그런 셈이죠. 네. 왜 그런 건지 거기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예. 분양이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때문에 분양을 위해서도 진입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공약 이행 보면 뭐 분기별 자체 점검도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평가하실 때 수미양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약이 이제 예. 임기 2년짜리이기 때문에 그 50가지밖에 안 됩니다. 보통 시장공사님들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50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중간 결산 해보니까 48개 과제가 완료가 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고 2개 과제가 좀 부진한데 그건 첫 번째는 우리 웅포지구에 그 가족 단일 그 레저 관광 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웅포 골프장의 소유권 관계나 이런 그 관계 때문에 복잡해 꼬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조금 이제 진도가 느립니다. 근데 그 부분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전체를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금 찾아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주면은 나중에 종합적 개발할 때 이제 오히려 알바끼가 돼가지고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자를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임 시장 때 시끄러웠던 광역상수도 문제 있죠. 광역상수도는 그 우리 시민들 간에도 찬반 이론이 이제 팽팽한데 제가 지난달에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한
50% 가까이 40 몇 프로 되고요. 네. 찬성하시는 분이 16%밖에 안 돼요. 시민 대부분이 그것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번 제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두 개 지금 과제가 좀 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폐석산 저희도 이제 뉴스 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폐석산은 이제 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원상복구하는데 한 1,000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걸 감당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처음에는 그래서 아찔했는데 환경부나 또 도청에서는 그것을 책임 안 지려고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가 책임입니다.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네. 환경부 책임인데 예. 환경부에서는 계속 그를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그러길래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자진해서 출두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환경부 장관님하고 30분이 넘게 설전을 했습니다. 5분은 국회의원께서 요 문제만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네. 한 분당 7분 주니까 5분이 35분 정도 소위 돼서 논쟁을 벌였는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조치 명령을 했다는 의미는 예. 환경부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지금 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행 명령서까지 저희들이 발동을 했지만은 상대방 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조만간 결론을 나리라 봅니다만은 소송이 이제 결말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강력하게 손을 맞춰 호흡을 맞춰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완전 드러나는 거 원상 복구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야죠. 환경 문제니까. 예. 네. 근데 이게 기업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다 두고 그 무해화라고 그래요. 이제 오래되면은 그것이 그 농도가 낮아지면서 저절로 이제 해가 없어지는 예. 무해화를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주민들은 그 불안해서 그건 안 된다. 완전히 그 드러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환경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예, 예. 순조롭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악취 문제는 뭐 익산 시민들은 항상 민원으로 이제 1순위였는데 서울 가다 보면 그 왕궁 축산단지에서 나는 냄새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악취는 거기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익산의 이제 악취는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악취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만은 예. 저희 익산은 축산 악취에다가 또 공장 환경 악취 여러 가지 악취 그 복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기록해 와서 제가 처음에 내려오니까 이제 그 중앙에 있다가 우리 집 고향에 내려오니까 그 가장 큰 쟁점이 돼 있더라고요. 예. 20년 넘게 해묵은 그런 이제 그 민원이었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군요. 그 주민들, 특히 시민단체들, 그동안 악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시정을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그 시민단체들 제가 앞장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다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세우고, 우리 공무원들은 맨 뒤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만 해라,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권한을 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또 주민들도 내일이니까 또 정말 열심히 찾아내고 또 모니터 위원들은 주민들 다 고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악취 문제는 이제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면 공장 그 사장님들 업주들은 굉장히 불만은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이제는 우리도 이제 경제 수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 됐기 때문에 예. 유해업소들은 조금 좀 멀리 교외로 유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절대 주민들이 그걸 참지를 못한다. 시대에 맞게끔 우리 변화해야 된다. 업주님들도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또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네. 암 환자 많이 네. 발생한다고 해서 익산시청 직원분들은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전마을은 주민 100명밖에 살지 않는데 예. 그중에 19명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지금 투병 중이세요. 그러면 전국에 한 20%가 되는데 20%암 발생률이 20%라는 것은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너무나 예. 이제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그동안에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을 하면서 제가 그 민원이 있은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잡듯이 그걸 뒤졌어요. 예. 저희 7건은 적발해서 주업정지 명령을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 네. 3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이제 조만간 할 계획에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인자는 이런 유해 업소는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역학 관계를 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인과관계를 밝혀서 네. 네. 책임 물을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근데 지금 역학 관계를 밝히려고 보니까 제가 수질에서도 이게 기준 이내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오염 그것도 기준 이내로 나오고, 또 대기도 사실은 거의 다 기준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도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엊그제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은 규정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예.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떠나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러면은 주민들이 청원을 올려서 청원을 자기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자. 네. 실무 협의가 돼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예, 그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 역학관계를 해서 그 인과관계가 드러나면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또 행정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 참사랑 농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심정 들어보면 참 안타깝던데 시장님이 용단 내리면 해결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 방역관계 법령에 가면은 방역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을 시나 군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시장이 예.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냐? 예.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양산시는 뭐 해결됐다면서요? 시장의 독단으로. 양산시 사례는 예, 아직 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AI 대책이 이제 진화할 때가 됐다. 옛날식으로 무산일하게 예방제 살처분 해가지고 네. 발생은 뭐 2kg, 3kg까지 전부 다 맞습니다. 그 예. 살처분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면피행정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무산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네. 도에도 뭐 계셨지만 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AI 방역 대책을 이제 좀 새롭게 변경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직은 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물론 가처분 소송은 이제 저희가 이겼지만은 본안 소송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의 또 그 공식적인 이제 답변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앞으로는 우리 축산 정책도 방역 정책도 조금 이제 다르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금 사실 그 농가 아직까지는 AI 지금 그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잠복기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이제 살처분하기는 때가 이제 지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최종적인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비전과 계획들 발표하셨던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농업이 이제 과거의 농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이제는 이제 농업이 새로운 기회 산업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농업이 과거에는 그냥 1차 산업으로 머물 때는 정말 경쟁력이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는 6차 산업이잖아요. 예,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첨단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 주도권을 빨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우리 호남 지역이 농촌 지역이 뒤졌지만은 이제 새로운 그런 산업 단계에서는 4차 산업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으로 제가 이제 농업을 잡았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여건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본래 익산이라는 데가 농업도시입니다. 네. 광활한 농지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옛날부터 모든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우리 익산이었습니다. 거기다 도농 복합도시예요. 이게 순환 경제가 가능한 네. 농업부의 순환 경제가 가능한 그런 단위로 좀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식품 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있다. 맞아요. 국가 네. 식품 클러스터가. 예. 그러면 국가 식품 클러스터는 뭐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원재료를 해가지고 식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식품 클러스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역의 농산물을 이제 그 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섰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식품 클러스터가 다 돼가지고 원래 농산물이 뭐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다 예. 하는 그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농정국을 만들어서 예. 그것도 옛날에 농업지 중심지은 북부지역, 옛날 익산 군청 자리죠. 네, 네. 익산 군청 자리에 제가 미래 농정국을 옮겨놨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농정이 제대로 되려면 농민 속으로 파고들여야 된다. 농업에 있어서 제일 전문가는 농민들이다. 예. 그러면 이 농민들을 앞장 세워서 농정을 해야 제대로 된 현실성 있는 농정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농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북부 지역에 지금 미래 농정국을 옮겨놓고 거기에 모든 시청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될 건데 그때 또 새로운 혁신 과제도 저희들 22개 혁신 과제를 도출했는데 예. 새로운 농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농정을 선도하고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체제가 익산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지금 30개가 더 31개가 분양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6개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 이런 속도로 한다면은 연말까지 저는 50% 분양이 자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농식품부 장관을 한 2달 전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 농정을 총대를 메고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또 미래 농정부 얘기를 하면서요, 끌고 갈 테니까 그 대신 식품 클러스터 전폭적으로 좀 밀어달라. 이제 2단계를 거기서 제가 승낙을 받아왔습니다. 예. 당초에는 2단계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분양률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10%도 안 되는 분양률 가지고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막 그거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예. 2단계를 전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30% 이상 분양률을 높여놓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네. 장관님 이제 30%가 됐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연말까지 50% 책임져 해낼 테니까 2단계 합시다. 장관님도 아주 흔쾌하게 좋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동의를 받아왔는데 예.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 대선 공약에 각 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각 당의 후보들한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채택이 되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식품 클러스터 2단계도 이제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익산의 또 커다란 성장 동력이죠. 예. 관광 산업하면 어쨌든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객 좀 많이 끌어들여되잖아요. 제가 예. 그 모두에도 유네스코 선정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 3년 됐잖아요. 지금 우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익산 시민이 먼저 우리 문화재를 사랑을 해야 되겠다. 네. 익산 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곳을 어떻게 남들이 사랑하겠느냐 해가지고 예. 시민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에 시티 투어를 돌리고 있어요. 그 전에는 시티 투어 버스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10명만 넘으면 무조건 출발시켜라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그룹별로 또 우리 시청 공무원은 또 과별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유치원별로 학교별 내서 예. 계속 정말 저희 지역을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고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부터가 애양의 시작이죠. 예. 내가 알아야 내가 설명하고 맞습니다. 남한테 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단계로 지금 이제 그것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광지가 좀 전에는 이제 그 왕궁 그 금마중만 얘기했지만은 또 함나, 뭉포, 성당 예. 그쪽에 또 하나 훌륭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제 4월 다음 달 초면은 함나 그 삼부잣집 그 뒤에 한옥 체험관이 또 준공이 됩니다. 네. 그 일대 거기가 또 한옥촌이 멋있는 한옥촌이 들어서는데 예. 저는 여기서 자부하기를 전주 한옥마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거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어떤 점 때문에 그러세요?
거기는 옛날 삼부잣집 있었잖아요. 예. 부잣집 뭡니까? 99칸짜리 제대로 된 한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99칸짜리 제대로 된 한옥이 한 마을에 세 채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어요. 와. 예? 만석분이 한 동네에 세 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잣집들이 많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이 말리고 그런데 여기는 서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 지역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그 기록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서로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인지 예. 그 선행을 하는. 그래서 옛날 우리 춘향가도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인심하면 하멜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하멜이라는 거 지금 다 한나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거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옥촌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한옥 체험관을 만들고 옛날 노소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동원이나 이런 데를 전부 다 복구를 하면은 그 전체 그 동네 전체가 이제 한옥촌이 되거든요. 네. 그 제대로 된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은 함나다. 예, 익산 함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저는 예. 전주로 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익산역 KTX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혁신도시 이제 KTX 신설을 하자 역을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대안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익산에서는 어쨌든 뭐 싫어하겠지만 아니 먼저 셔틀버스 운행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예. 우리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의 서부권 주민들이 KTX를 이용하기가 그만큼 불편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거기도 그렇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또 김제도 마찬가지, 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1단계로 접근하기 편리하게 KTX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드리자 해서 제가 그 한 2달 전부터 주차장을 완전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예. 시에서 전부 사가지고 완전히 그 승객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접근로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개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거기에서 군산 전주에서 오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럼 논스톱으로 전주에서 거기까지 올 수 있고 군산까지 올 수가 있어요. 논산으로 익산역까지. 그런 식으로 좀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안하는 것이 예. 그 광역 전철망을 구축을 하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철 없는 데는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예. 전라북도가 오로지 지금 전철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제에 우리 전라북도 전철을 갖고 또 그러고 그걸 통해서 KTX 역사에 접근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높여주자. 광역 전철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과거에 지금 그 기존 국철,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있잖아요. 그 국철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전철 환경으로 만들어주자.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전철 한 번 타면은 익산역으로 자동차로 오잖아요. 다 익산역 모이게 돼 있으니까. 예. KTX 이용하기 편하잖아요. 어. 그 사업을 현재 경상북도에서 대구, 구미, 경상 구간에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1,200억 사업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1,0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저는 이제 전주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쪽에는 전라선이 있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호남선 KTX가 지나가는데 네, 네. 아무래도 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혁신역사에서는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이제 트램 사업.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전차라고 서울에 했었잖아요. 이제 신형 전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램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전주역에서 김제역까지 전주를 관통하는 그런 트램 사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주에 어디에서도 KTX 이용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혁신 역사를 지차 무슨 역사를 지차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익산 시민분들에게 또 남아있는 1년 비전을 좀 담아서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희망을 예. 줄 수 있는. 예. 자, 익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드셨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시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잘 정리하고 왔습니다. 남은 1년 동안은 우리 익산의 미래 비전을 담보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KTX 전철망,
식품, 국가식품 클러스터, 거기에 또 세계문화유산, 이 3대 성장 동력을 잘 키워나가야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은 1년 동안 여기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남은 1년의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인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짧은 임기지만 참 내실 있게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오셨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익산 시민분들 행복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기간에도 공약 잘 이행하시고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예, 그래야 사업이 또 순조롭게 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행복 위해서 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